아무리 이게 차고 넘쳐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예, 이거 했다가 세무조사 나오거나 청년 기준은 34세였는데 맞아요. 예, 또 세액공제에서는 29세였는데요. 네. 이게 10년간 2월 공제가 돼요. 저는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신 금액을.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교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티를 책임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경정청구로 5년치 환급을 받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혁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근로자는 네. 그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예. 세금 환급받거나 아니면 좀 토해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니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도 경정청구라는 걸 통해서 네.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아, 네, 그럼요. 뭐 더 많이 내는 세금 돌려달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 그런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이미 신고 결정 경정된 세액을 정정하여서 요청하는 납세 의무자의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제도죠. 그래서 세금을 덜 내는 경우에는 이제 수정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국세청이 이제 과세자한테 세금을 덜 낸 것 같으니까 다시 수정해서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수정 신고는 돈을 더 내는 경우.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경정 청구를 해서 네. 환급금을 받는 경우가 많나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그리고 22년 국세청 국감 자료에 보니까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 과온합세금, 네. 그러니까 많이 낸 세금들의 합계가 무려 환급금이 30조가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많네요. 예, 예. 그리고 국세청에서 2개월 이상 환급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네. 미수령 환급금이 매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늘어가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은 네. 아무리 이게 차고 넘쳐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요청해야 된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5년 안에 청구를 하고 5년 이내에 과온화된 세금들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네.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법정 후발적 사유에 대한 경정 청구는 네. 5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니까 두 가지 사유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유랑 후발적인 사유. 네. 예,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유는 결국 뭐 세금을 신고하는데 어떤 착오나 실수에 의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 네. 그 다음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결손이 있을 수 있고 환급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그 부분들을 과속 신고하게 되게 되면 돌려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게 되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번 부분들이 네. 실무상으로는 사실 이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별도 인력을 따로 두기에는 그렇죠. 사실은 좀 애매하고 맞아요. 영세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죠. 대표님도 원체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신경을 못 쓰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기장 세무사님한테 네, 그렇죠.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알아서 생각을 해주겠거니 하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기장 이제 그 세무사 사무장이나 네. 직원들이 네. 제일 바쁜 법인세 신고 기간에 음. 관리하는 업체들이 100개, 200개 되잖아요. 네네. 그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내용들이 잘 증빙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그때 들여다보고 하기를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지 않으시게 되면 그냥 묻혀서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점검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네. 이제 4년, 5년마다 사실은 정기검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혹시 내가 상태가 어떤지 뭔가 좀 이게 내가 좀 약을 먹거나 치료해야 되거나 관리해야 되는 부분 없는지를 네. 정기검진하는 것처럼 저희 그 세금 신고 관련한 부분도 네. 정기 검진한다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후발적인 사유는 뭐가 있을까요? 후발적인 사유는 그런 그 소송 관련해서 뭐 과세 물건에 대한 명의가 귀속이 변경이 된다거나 시기가 변경이 된다거나 네. 조세 조약상의 사고 협의가 있었다거나 또 판결해야 되는 거래 관계가 좀 변경이 된다거나 아주 네. 특별한 사유에서는 그 일이 있었던 날을 사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는 신청하면 됩니다. 라는 그렇군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경정 청구라는 게 어쨌든 나라에 나 세금 더 낸 거 있으니까 네. 아니면은 내가 공제받지 못한 게 있으니까 네. 그 환급을 해달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괜히 그랬다가 세무조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런 예, 예.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걱정을 하시죠. 네. 이게 지금 뭐
그 국가한테 네. 사실 과세 당국이 그 경영을 하시는 대표님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같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게 되는데 밑보이지 않은 게 당연히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2020년 1월 12일에 네. 국세청 질의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네. 대표님이 이제 회계 법인에서 이렇게 경정 청구를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2억 원 가까이 있어 보이더라. 이거 신청하면은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실제로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그렇죠. 예, 이거 했다가 세무조사 나오거나 괜히 이것저것 다 떠들어오는 거 아니라고. 소탐 대실하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죠. 이거를 용감하게 국세청에 질의를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보니까 네. 한번 읽어보면 세액의 감면 및 세액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였으나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의 연도에 있어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 네. 경정 청구를 통해서 공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네. 위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에서는 경정 청구를 신청한 사실만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네. 사료된다는 게 조금.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어떤 사실관계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무조건 세무조사 안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죠. 그렇죠. 이렇게 네. 그리고 네. 경정 청구를 했기 때문에 얘를 좀 더 봐야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그 국세청의 부서도 달라요. 아,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정상적으로라면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저희가 실수로 어쨌든 더 내는 거니 네. 이거를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죠.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가 거라. 뭐 연말정산할 때 뭐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이런 네. 다른 세금을 더 낼 거 생각하면 네.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뭐 연말정산 환급 받을 때 그게 당연한 뭐, 거라고 생각하니까. 비도덕적이나 네.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경정 청구에 설계하실 텐데 네. 이게 가능한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대표적인 거는 네. 이제 매년 고용이 증가했었을 때, 음. 이제 상시 근로자가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었을 때, 쭉 증가했던 업체들. 고용 인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세액 감면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네네. 또 5년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증가한 회사라든지, 네. 또 사업장의 투자 시설이 증가한 회사, 뭐 고가의 기계를 매입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네. 투자세액 공제라는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제가 기억나는 거가 지난번에 한번 문의 주셨던 대표님이 네. 이제 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회사가 사업용 자산이나 이제 그 POS를 취득하는 경우는 뭐 다 그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제 수도권 과밀국제 권역 아닌 경우 물론 뭐 산단 같은 경우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네. 그런 경우에는 대체 취득이라든지 공장의 연면적을 증가하지 않는 증설 투자만 투자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또 그 경우도 그 사무용 자산의 용도가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라든지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 보존 시설, 그때 정부 시책에 맞는 시설일 경우에서는 또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복잡하니까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통해서. 미리 상의를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 이 경정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고용 증대 세액 공제, 네. 고용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료를 내잖아요. 네네.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액 공제, 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했을 때 정규직 전환 세액 공제, 근로소득 증대 세액 공제 등이 다양하게 있는데 네. 올해 세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세액 공제들이 좀 통합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통합 고용 세액 공제로 신설을 해서 단순화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 고용 관련된 거는 통합으로 바뀌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경정 청구하시는 분은 그 전 상황이니까 네네, 그 전에 그렇죠. 네. 기준으로 하면 네. 되겠네요. 예,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투자와 관련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최대 16% 네. 공제 적용받고요. 추가로 또 요건을 맞추게 되면 4% 추가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예, 그 부분이 현재 여러 가지 공제 항목 중에서는 뭐 고용 증대와 함께 제일 좀 크지 않나.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중소기업은 뭐 최대 50%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공제가 보통 그 당해년도 발생 금액의 25% 하고 직전 3년간 R&D 비용의 평균 발생 초과 금액의 50%라 무조건 50%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둘 중에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그 세액공제라든지 지원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정수급이나 관리 부분들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구인력 개발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엄격하게 최근에 관리되고 있죠.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도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적격 요건 같은 것들을 과세당국에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실질이 맞는 회사만 네. 그래서 신청해서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판단할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좀 샅샅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나도 실수하게 되고 네. 그 부분이 오히려 또 세무적인 리스크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있겠죠. 경정 청구 중에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환급액이 크다고 하나요? 네. 이게 대표적인 게 고용중대 세액공제가 아닐까 네,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이 고용중대 세액공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고용중대는 이제 실제로 전년 대비해서 상시 근로자가 늘었을 때 네네. 그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고용중대로 보고 인당 세액공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네.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올해 2013년도에 법이 변경이 됐지만 기존 법에 또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내가 우리 중소기업이냐 수도권이냐 그렇지 않느냐 네. 또 청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네. 거기는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단지 이제 올해 그 청년을 보는 기준이 네. 29세에서 34세로 확대가 됐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많이 헷갈린 거가 네. 같은 이제 우리 청년을 뽑아도 고용지원금에서 보는 청년 기준은 34세였는데 맞아요. 예. 또 세액공제에서는 29세였는데요. 네네. 이게 지금 이제 기준이 같아졌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세액공제 관련된 경영 청구할 때는 예, 만 예, 29세 예, 이하를 맞습니다. 청년으로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전문가하고 꼼꼼히 들여다보고 네. 사전에 저희가 또 상시 근로자 수하고요. 현재 지금 4대 보험 납부하고 그분이 기간제냐 단기 근로자냐 네. 또 여러 가지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이제 제한 업종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소비 향락 업종 같은 경우. 이건 어디나 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락실이 오락기계설 투자를 늘린다고 네, 공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봐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 하나 더 체크를 해서 네. 꼼꼼히 상의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공제는 네. 이제 1차 공제 이후에 추가 공제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네네. 1차 공제는 이제 상시 근로자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네네네. 추가 공제는 상시 근로자 증가 또 유지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국은 감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감소하지만 않고 유지만 해도 추가 공제는 받을 수 그러니까 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증가해야 되는 거고 네네. 두 번째 추가 공제는 유지만 하고 있어도. 네네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고용중대 세액공제에 경정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국가가 세금을 돌려주든 지원금을 직접 주든 네.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부정수급이라든지 또 관리 부분들을 매우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는 적용 대상 근로자 계산 시에 대표자나 최대 주주의 가족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이 근무를 하면서 상시 근로자가 늘었다고 하고 받으면은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공제 적용 후에 만약 고용이 감소하게 되게 되면 네네. 공제받았던 금액은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다시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죠. 네, 네. 당연하죠. 그리고 세액 공제 감면 받으면 이거 다 돌려받느냐? 그건 아니고 돌려받는 금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가 맞아요. 있습니다. 납부를 맞습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럼 이건 사후 관리가 없나요? 사후 관리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 수급을 하고 나서 뭐 바로 또 상시 근로자 직원들 고용을 또 감소를 시키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 종료 후 네. 2년 동안은 상시 근로자 수를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경정 청구의 혜택을 한번 요약해서 딱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대표님이 경정 청구 이거 왜 해야 돼? 뭐가 필요해? 이렇게 번거롭고 사실은 좀 필요한 서류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해야 돼? 어떤 혜택이 있어?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절세로 회사의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됩니다. 일단 영업회 수익으로 회사가 환급을 받게 되면 그렇죠. 회사로 이제 현금이 유입이 돼서 경영 자금으로 좀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재무 비율의 건전성이 유지가 됩니다. 또 이게 특별하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 증가나 순자산 감소 없이 현금 유입이 되므로 네. 또 재무 건전성 유지가 되고요. 네. 또 강조드렸듯이 세무조사 걱정 없는 세금 절세가 돼요. 사실은 뭐 이게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조절하다 보면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비율이라든지 동종업계하고 비교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게 세무적인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상시신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그 고민도 하실 텐데 네.
이 세무조사 걱정 없이 음. 세금 현금 유입돼서 세금이 절세가 되는 경우 해당이 되고 네. 그리고 이게 10년간 2월 공제가 돼요. 아. 예. 그래서 이걸 올해 이렇게?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네. 아무리 저희가 아. 권변 공제를 받더라도 맞아요.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최저한세라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내야 네, 된다. 한 7% 정도는 중소기업은 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다 몫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라도 계속 2월 되면서 10년간은 10년 안에는 예. 그 내가 못 받은 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끝까지 오.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네. 저희가 지금 결산 조정하다 보면 제일 바쁜 시기다 보니까 네. 이게 좀 누락이 되거나 음. 그래서 이게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결산 법인세에 몰리는 바쁜 시기를 피해 가지고 절세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경쟁청구니까. 그래서 실무진 업무량을 좀 분산 가능하다. 언제든지 5년치는 편한 시기에 그렇죠. 몰아가지고 신청할 결산 수 끝나고 해도 있으니까. 되니까. 네, 그럼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급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대표님이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렇게 하면 그걸 재원으로 삼아서 뭐 퇴직금을 좀 보완한다든지 네. 뭐 그런 걸 하기 위한 뭐 금융상품을 가입한다든지 그런 용도로도 활용이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유, 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주머니에 돈만 들어오면 네, 하실 게 많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실무를 진행하게 되면 경정 청구라는 거가 원래는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됐었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과혼합된 거라 네. 굳이 우리 경정 청구의 세액 공제 감면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 전문 인력이거나 없고 또 사후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누수가 되고 있는 세금이나 비용 항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도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네. 종합 건강 검진을 그렇죠. 한번 받아볼 필요는 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 중소기업 대표님 입장에서는 네. 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면 당연히 환급을 받아야 되는 돈이지만 네. 이 받으시면 기분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실제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또 5년치를 한꺼번에 받게 되면 굉장히 쏠쏠해요. 그러니까 금액이 상당한 걸. 저는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신 오. 금액을 대표님이 계셔요. 그럼 엄청난 걸로. 아주 경영에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지금 내 기업이 이 경정 청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를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전문가분하고 한번 네. 이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된 환급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그 환급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 정도 존재하는지를 가평가에 된 금액이 존재하게 되게 되면 실무에서는 이제 실제 서류를 받아가지고 절차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